안녕하세요. 닥터 BTS 김준영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30대 유방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유방암의 제일 빈도가 높은 나이대는 40대고요. 그 다음 50대인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 팩트 중에 하나인데 점점 30대 유방암도 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편은 30대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닥터 BTS. 일단 30대 유방암이 왜 폭증을 할까요? 우리나라 유방암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2000년 정도에는 한 1년에 한 6,000분 정도, 2010년에는 한 16,000분 정도, 꽤 많이 늘어났죠. 2019년에는 한 29,000명,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제일 최근에 나온 통계는 2021년 통계인데 그때는 대략 한 34,000명 정도 유방암 환자가 국내에서 신규로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대충 쪼개서 보면 매년 한 5%에서 6% 정도 환자가 좀 늘더라, 이렇게 저희가 통계가 나와 있는데 30대 유방암은 대략 매년 10%에서 12% 정도 환자가 좀 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나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빨리 증가하는 추세인데, 자, 그러면 왜 30대 유방암이 더 빨리 증가를 할까요? 일단은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출산율 감소. 출산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맞잖아요. 초산 연령도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30대 초산이 훨씬 많잖아요. 초산을 늦게 한다는 거는 평균 출산 횟수 또한 감소되겠죠. 왜냐하면 초반에 예를 들어서 20대 때 출산을 하면 뭐 한 두세 명 더 낳을 수도 있는데 좀 늦게 출산을 한 분들은 그 다음에 둘째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한 명만 낳던가. 그리고 출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져서 유방암의 위험도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출산을 안 하다 보니까 모유 수유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또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또 늘어나니까 또 유방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주 예전 뭐 80년대 70년대보다는 요즘에 솔직히 고기 안 드시는 분 없잖아요. 고열량 음식 많이 드시고요, 고지방식이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만을 많이 만들고, 비만이 되면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요것 때문에 유방암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술도 많이 먹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겠죠. 음주를 많이 하면 에스트로겐 증가가 당연히 또 생기고 DNA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호르몬의 노출이 좀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초경이 예전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고요, 폐경도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그만큼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호르몬의 노출이 증가가 돼서 유방암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젊은 여성일수록 불필요한 피임약을 좀 많이 드시고, 뭐 루프 같은 것들이 피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불필요하게 뭐 피임의 목적으로 하시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호르몬의 노출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시험관 시술도 요즘에 좀 많이 하시잖아요. 시험관 시술을 한 번에 해서 끝내면 아주 좋겠지만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과거보다 호르몬 노출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유방암 발생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환경 요인. 생각 안 할 수도 없겠죠. 우리가 미세한 플라스틱이거나 뭐 어떤 합성 물질들 예전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유방암에 더 많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전적 요인도 있잖아요. 저희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브라카 유전자는 젊은 여성이 많더라. 브라카 1, 2 유전자 변이가 많기 때문에 젊은 여성의 경우 특히 30대의 유방암의 발생이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0대 유방암이 느는 거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도 이 30대 유방암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심지어 어떤 큰 병원들은 30대 유방암 환자들을 더 빨리 수술해주고 더 빨리 진료를 해줘요. 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왜 30대 유방암이 더 위험한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0대 유방암은 공격적인 종류가 많아요. 호르몬 양성, 그 다음에 허투 양성, 3중 음성 한번 제가 쫙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호르몬 양성보다는 3중 음성과 허투 양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또 항암도 많이 해야 되니까 훨씬 더 공격적인 타입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입들이 젊은 여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늦게 진단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40대 여성부터는 우리가 국가검진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을 한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을 하는데 30대 여성의 경우는 국가검진이 없어요, 유방암은.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안 하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겠죠. 그래서 내가 검진을 안 하다 보니까 발견이 늦을 수밖에 없고, 치밀 유방이 좀 많아요. 그게 이제 앞서도 저희가 또 한번 설명드렸는데, 유방이 단단하고 유선이 꽤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방 촬영만 해서는 또 혹을 좀 못 찾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나이에 비해서는 30대가 좀 기수가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전성 유방암이 빈도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BRCA1, 2 유전자 변형이 많으면 한쪽 유방암보다 양쪽 유방암도 많고요. 난소암의 위험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치료 후에 삶도 좀 더 다른 나이에 비해서 변화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훨씬 더 공격적인 암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할 확률이 많잖아요. 항암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임신과 출산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조기 폐경이 심지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생리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또 임신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유방암 수술 후에는 타목시펜이라는 항호르몬제를 드실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난소옥제 주사를 맞는 분들도 있어요. 난소옥제 주사를 맞는다는 거는 조기 폐경 등의 부작용이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도가 높겠죠. 또 만약에 내가 젊은 나이에요. 이제 만약에 유방암이 걸려서 뭐 항암 치료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학업이나 경력의 단절도 많고요. 결혼을 조금 못하거나 늦춰지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양육의 문제도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제 이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방암이 젊은 나이에 오는 분들은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니까 훨씬 더 컨트롤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30대 유방암 위험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더 공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암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30대 여성 환자들이더라도 내가 좀 가족력이 많거나 이런 위험성이 높은 분들, 아니면 피로에 의해서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절대 손해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비만이 있거나 식습관이 안 좋은 분들은 유방암이 더 많이 걸리니까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 BTS 김준영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